오늘은 고객분들의 마음속에 느낌표와 마침표를 찍는 전문가 상담이라는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야 될 세 가지 항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조정래 해석을 통한 상담 스킬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비교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스킬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하고 유능한 보험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고지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볼 겁니다. 모든 보험 상품에는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알릴 의무라고도 말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1년 이내 어땠니? 5년 이내 아팠니? 어땠니? 이런 내용 묻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요거 활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조정래를 보여드릴 건데 이 조정래를 통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조정래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자, 사례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이 피보험자분께서는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의사분께서 이런 얘기 한 거죠. 갑상선에 결절이 있네요. 한 6개월 있다가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시죠. 치료, 수술, 투약 없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피신청인의 주장입니다. 자, 이 피신청인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사예요.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일이 10월 13일인데 건강검진은 7월 3일에 받아서 결과를 16일에 들었으니 얘는 3개월이 안 지났죠.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니요 라고 답변했으니까 너는 알릴 의무 어겼네. 계약을 해지했다. 이분이 이 갑상선 결절 나온 이후에 갑상선 암이 발병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암에 대한 진단금 신청을 했어요.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래서 제기한 겁니다. 신청인은 바로 계약자겠죠. 다시 본론 넘어갈게요. 보험금을 안 줬어요. 누가? 보험회사가. 근데 이 보험회사가 괜히 그냥 억지만 부렸을까요? 분명하게 근거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상법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첫 번째,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계약을 무효 처리시킨대.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어서 약을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험 가입을 해요. 고혈압 진단비 또는 고혈압 치료비라는 걸 가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죠?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그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에요. 보험사고가 이미 일어난 거죠. 보험사고 뭡니까? 고혈압. 그럼 이 계약은 무효다 아니다? 무효다. 이런 내용이에요. 65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체크합시다. 자, 651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앞에 보험사가 내 계약을 해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게 바로 그 근거예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이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일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659조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익자 때문에 일어났을 때 보험회사는 자기 잘못 아니죠.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 너네 잘못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안 줘도 된다. 포인트는 이 고의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조정래를 보면서 알려고 했던 게 뭐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였죠. 자, 근데 앞의 내용들은 보험사의 주장이다. 근데 뒤에 문장 그러나부터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상법 적용시키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당사자 쌍방이 누구냐? 계약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보험사와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 세 명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자 651조의 내용 계약 해지를 당하는데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사죠.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선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험사가 계약 당시에 이 사람이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방도 없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부합되지 않으니까 결국 고객이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기로 했죠. 여기서 우리가 볼 관점은 뭐냐면 갑상선 결절이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일단 치료도 안 받았고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했고 입원도 안 했어요. 이걸 질병으로 생각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얘기했던 알릴 의무라는 게 나는 잘 모르겠던데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상법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험 사고 뭡니까? 갑상선 결절이에요?
아니죠. 갑상선 암의 발병. 자, 갑상선 암을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 내용은 뭐다? 통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쟁점을 파악하겠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게 결국 쟁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위원회의 판단을 보니까 위반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리고 알릴 의무 사항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위반한 게 아니니까 이 고객 같은 경우에서는 알릴 의무 위반이라 보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관찰하자 그랬죠, 의사가. 실제로 단순한 건강검진상에서 갑상선 결절을 알릴 의무 사항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다. 근데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위에 줄이 나옵니다. 통상 성인 4명 중에서 1명이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 즉 뭐다? 감기처럼 굉장히 흔한 경증 질환인 것 같다.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왔습니까? 지급했다고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갑상선 결절이 있어도 그냥 무고지대로 계약하면 되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자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무고지 계약 위험합니다. 볼게요. 고혈압 투약 사실을 미고지 해가지고 계약을 했더니 기각, 인정, 뭡니까? 돈 못 받았어요. 계약했지? 당연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상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비교를 통해서 앞에는 이제 보험업에 대한 전문가를 좀 보여줬다면은 이번에는 보험 시장과 보험 상품의 전문가라는 걸 보여줄 차례인 겁니다. 정상체 보험 누가 가입합니까? 자, 병력이 없거나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 이분들이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알릴 의무사항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런 내용들을 보기 때문이죠. 유병자 보험에 대한 내용 보죠. 딱 봐도 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병력이 있었거나 지금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알릴 의무사항이 간편하다. 그래서 뭐다? 가입이 쉽다. 가입이 쉬운데 가격이 똑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병력 있는 사람은 다 유병자 보험, 병력이 없는 사람은 다 정상체 보험 이렇게 할 거면 이거 왜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팁이 있는 거예요. 정상체 보험의 알릴 의무사항에 예라는 답변이 나온다고 한들 무조건 거절은 아니에요. 제가 2달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좀 먹었어요. 약을 좀 처방받아서 주사 한 대 맞았는데 이거 뭐 죽을 병 아니잖아요. 감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증 질환들, 아니 뭐 교통사고 나서 허리 좀 아플 수 있잖아요. 목 뻐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병자 보험 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고객을 봤는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보험 보니까 간편보험이네요. 혹시 죄송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크게 아프셨거나 입원하셨거나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이런 말 합니다. 딱히 그런 건 없는데요? 근데 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처음에 못 알아서 뭐라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있고요.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으셨대요. 근데 반대로 2번째 분은 매일매일 병원이에요. 지금 드시고 계신 약도 고지혈증, 당뇨, 비형간염,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2명을 모두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보험이요. 누구한테 저렴하게 해줄 거예요? 당연히 이분이죠. 아니 이분 지금 약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 똑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험은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이랑 똑같아요. 비싼 보험이라고요. 선생님은 싸게, 저렴하게, 좋게 가입하실 수 있는데 경증 질환자니까 또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정도면 선생님 이 보험들 제가 병원 한 번도 안 간 사람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저렴한 보험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누가 안 바꿀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관련 상법과 조정례를 활용할 줄 아는 설계사입니다. 자, 요거 644조에 대한 상법이 있었고요. 651조에 대한 상법이 있었고요. 659조에 대한 상법이 있었습니다. 이 상법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조정례를 활용한다.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요했습니다. 그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